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기자 권선법 및 유기기전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권선법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 권선법이라는 것은 전기자 코일이 있으면요, 이 코일을 감는 방법 보고요, 권선법이라 합니다. 권선법. 감을 권자를 써요. 자, 이 부분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상권과 고상권이 있는데 고상권이 주로 채택이 되고요. 계로권과 폐로권이 있는데 폐로권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단층권과 이층권이 있는데 이층권이 사용되고요. 파권과 중권이 있는데요. 자, 이 파권은 직렬로 접속하는 거 보고 파권이라고 합니다. 이 중권은 뭐 중복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렬로 감는 방법 보고 중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중권과 파권의 특징을 보자면요, 병렬 회로수가 있는데요. 중권은 당연히 병렬권이니까 병렬 회로수가 많겠죠. 자, 병렬 회로수를 A라고 놓을 거예요. 이때 이 P가 극수라고 하는데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 파권 같은 경우에는 직렬권이잖아요. 무조건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를 볼게요. 중권은 저전압 대전류에 용이하고요. 파권은 고전압 소전류에 용이하게 됩니다. 파권 같은 경우에는 자, 건전지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1.5V, 1.5V 이 직렬로 연결을 하면은 합이 3V가 나오죠. 즉 고전압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압이고 소전류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중권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배터리가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은 1.5V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전압의 대전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권 같은 경우에는 병렬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로수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로들 간에 일정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규납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규납환. 이때 이 환은 고리환자를 쓴다 했죠. 고리환자. 그래서 뭐 규납환 혹은 규납고리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이기 때문에 유기기전력이 얼마만큼 발생되는지 이해가 궁금하잖아요. 자, 유기기전력식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기전력이는 자 60A분의 P, Z, 파이, N 이렇게 먼저 외워두시고요. 이 A가 방금 말했던 병렬 회로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P가 극수예요. 극수. 이 극이라는 것은 뭐 N극, S극 이런 자극을 이야기하고요. 어떤 자석이든지 간에 이렇게 N극과 S극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수는 무조건 2, 4, 6, 8 이렇게 짝수로 나갑니다. Z는 도체수라고 하는데요. 먼저 전 시간에 직류기 할 때 N극과 이렇게 S극이 있고 이 코일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이 코일은 항상 이쪽 변과 이쪽 변이 두 개가 돼 있죠. 이 변 하나가 도체 한 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는 자속이고요. 그리고 이 N은 회전수가 됩니다. 회전수. 이 회전수는 단위가 RPM입니다. 이 RPM이라는 것은 분당 회전수를 이야기해요. 분당 회전수. 즉 1분에 몇 바퀴가 돌아가는지 이 회전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회전자 주변 속도라는 게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기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 자극 사이를 회전을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회전하는 속도 보고 이 회전자의 주변 속도라고 그래요. 자, 속도라는 것은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속도잖아요. 그래서 메타 퍼 세크 얘가 단위가 되는 거고요. 1초에 한 바퀴가 돌았다 그러면 이 거리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반지름 R이라고 하면은 2파이 R이면은 한 바퀴잖아요. 1초에 한 바퀴를 회전을 하면은 이 거리만큼 이동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두 바퀴를 돌면은 곱하기 2를 하면 되고요. 세 바퀴를 돌면은 곱하기 3배만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초당 회전수를 N이라고 쓰고요. 2파이 R에서 2 곱하기 R은 이 거리 직경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D를 쓰시고 파이를 쓰시면은 파이 DN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험 때 뭐 이렇게 풀기 귀찮으니까 그냥 암기를 할게요. 회전자 주변 속도는 파이 DN이라고 이렇게 암기를 해 두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시험 문제 많이는 안 나오지만은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중권과 파권이 있는데요. 중권은 병렬권이고 파권은 직렬권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고요. 병렬 회로수는 병렬일 때가 당연히 병렬권이니까 많겠죠. 그러니까 중권은 A는 P다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파권은
무조건 두 개다. 용도는 뭐 저전압, 대전류, 고전압, 소전류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건일 때 균합판이 필요하다. 뭐 이거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식은 60A분의 P, Z, 파이, N 이렇게 암기를 할 거예요. 이때 이 P는 극수가 되는 거고요. 자극수예요. 그 다음에 Z는 도체수, 파이는 매극당 자속, N은 회전수인데 분당 회전수입니다. RPM이고요. 60A 할 때 이 A는 병렬 회로수가 되는 건데 이때 이 병렬 회로수는 중건일 때는 병렬 회로수가 P가 되는 거고요. 파권일 때 이 병렬 회로수는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기하실 게 이 회전자 주변 속도는 파이 dn이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d는 전기자의 직경이 되는 거고, 자, 전기자 회전수인데 이 n이 초당 회전수잖아요. 그래서 rps로 쓰면 되는데 1분에 60초죠. 그렇기 때문에 rpm에다가 60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직류기의 파권에서 극수와 관계없이 병렬 회로수 A는 얼마인가? 자, 무조건 파권일 때는 두 개라 그랬죠? 중건일 때는 극수와 같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전기자 지름 0.2m에 직류 발전기가 1.5kW의 출력에서 180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전기자 주변 속도는 약 몇 m/s인가? 그러면은 이때 이 전기자 주변 속도는 파이 dn이라고 한다 했죠? 자, 그러면 파이 곱하기 직경 d가 0.2m죠. 그래서 0.2를 곱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rps죠. 초당 회전수인데 이때 문제는 rpm, 분당 회전수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1800에다가 1분의 60초니까 60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얘를 계산기로 계산하시면요. Shift 누르시고 여기 파이 있죠. 파이 곱하기 0.2 곱하기, 자, 분수 표시 하시고 1800 나누기 60 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6파이가 나오는데, 자, 변환키 누르시면은 18.84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18.84 m/s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6극의 직렬권 발전기의 전기자 도체수가 300이고 매극의 자속수가 0.02웨버고, 자, 회전수는 900rpm일 때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때 유기 기전력 2는 어떻게 된다 했죠? 60A분의 P, Z, 파이, N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60A. 자, 이때 A는 병렬 회로수죠? 이러면은, 자, 직렬권이기 때문에 병렬 회로수는 무조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곱해 주시고요. P, Z, 파이, N 극수, 도체수, 자속수, 그 다음에 회전수죠. 그냥 나머지 조건 다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극수 P는 6극이죠? 6 곱하기, 그 다음 도체수 Z는 도체수 300이죠? 자, 300 곱해 주시고요. 자속수 파이는 0.02웨버, 0.02웨버 곱해 주시고, N은 회전수죠? 회전수는 900rpm이에요. 그래서 900.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요. 자, 6 곱하기 300 곱하기 0.02 곱하기 900. 그 다음에 나누기 60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은 270. 그래서 답은 4번 270V가 나옵니다. 4번 문제, 직류 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한번 볼까요? 기전력이는 60A분의 P, Z, 파이, N인데요.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이 병렬 회로수 이미 고정되어 있죠. 극수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못 바꾸죠. 도체수도 바꿀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정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속이라든지 회전수를 바꾸면은 이 기전력이 바뀌겠죠. 그래서 기전력 2는 자속 파이와 회전수 n과 서로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좀 암기할 게 좀 많았죠? 하지만 몇 번 연습해 보시면은 금방 암기가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